네.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는 결국은 갈 종목은 간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AMD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엔비디아도 1%가 좀 안 되는 상승을 보였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게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은 트럼프의 정책에 좀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판매량이 올라왔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앨런 머스크 평전을 굉장히 좀 그 감명 깊게 읽었지만은 거기서도 나오지만 트럼프 그 후보와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과거부터 좀 앙숙 단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인 감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 어찌됐건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후보 교체설이나 이런 부분에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무려 오전에만 마이너스 2% 가까이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주로 기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 쪽에서 시장가 매도로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오전에 시장이 워낙 또 갑작스럽게 안 좋다 보니까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어떻게든 뭐 시장이 하락했으면은 거기 하락한 거 끼어서 사실 명분을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이제 왜냐면 이제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 관련해서 이제 명분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락할 만한 명분은 사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좀 그 뭐 신용털기나 좀 흔들기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흐름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도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장 한마디로도 갈 종목은 간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뭐 시장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일단 그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그 어제 편입한 종목이 그 바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수익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방어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 코리아 서키트 어제 편입한 거니까 한번 그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가 간다면 CXL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생쇼에서도 제가 HBM을 안 민 게 아니에요. 생쇼에서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YC 다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물론 HBM도 갈 수 있지만 CXL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많이 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CXL 따로 이제 장중에 매매하는 종목 또 따로 있겠지만 또 이제 생쇼에서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서키트를 워낙 바닥이니까 넣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오늘 사실 지수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막 코스닥에서 1200개가 넘어가던데 이런 날 그래도 그냥 보합 정도 수준 유지해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고 상방이 또 뚫려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또 단타, 단기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생쇼에서는 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종목 또 편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 편입하기 전에 차트 하나만 더 볼게요. 잠시만.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그 이제 19만 6천 거의 20만 원 가까이 찍고 지금 이제 그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점이 그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20배가 오른 건데, 그러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간중간에 지수가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종목에 악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 견딘 사람이 사실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종목을 5만 원, 6만 원에서 매매를 했었지만 여기 끝까지는 못 먹었어요. 예.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미반도체로 뭐 1000% 수익 내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 이렇게 이제 좀 대시세를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려면 오늘 같은 이런 날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제 뭐 지수 끝났네, 우리나라장 끝났네, 굳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저는 이제 CXL 쪽에서 이런 그러니까 HBM은 YC 한미반도체였는데 CXL은 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종목 한번 편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CXL 다른 거 하나 할게요. 현재가 21,750원에서 엑시콘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엑시콘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냥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뭐 엑시콘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증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래 급락 나오고 나서 옆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제 여기서 편입을 한다라는 거는 최소 전고점 이상까지 제가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CXL 이제 1등주, 2등주는 다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봐요. 뭐 네오셈이나 아니면은 뭐 엑시콘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종목이 그 지금 이제 1등주, 2등주가 돼서 가느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출산 테마주다 이러면 오늘 샀는데 만약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날 갭 뜨고 급등하면 팔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기 전에 남들도 파니까 단기성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한미반도체를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접근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CXL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5% 오르고 10% 올랐을 때 수익 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자, 보시면은 그 엑시콘, 넥스트 HBM, CXL 테스터 출시 임박. 그래서 삼성전자 AI 패권 경쟁 수혜 기대. 자, 이제 지금 그 CXL 쪽으로 지금 엑시콘은 또 테스트 쪽이죠. 네, 그래서 테스터 쪽인데 이게 이제 CXL로 묶여 있는 거. 물론 이제 HBM으로도 묶여 있었지만은 진짜 이제 CXL 쪽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엑시콘 비메모리 테스터 비전 밝힌다. 삼성 2030 반도체 전략 수혜 기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결국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CXL 좀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뭐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지금 그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전혀 안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 차이가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거의 따블이 갔습니다. 지금 이 차이는 바로 지금 HBM을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갈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HBM은 SK하이닉스에 내줬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CXL 쪽으로 하반기에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잡으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CXL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뭐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테크인 이런 종목들도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일부 많이 꺾인 종목도 있지만 1등주로 치고 간 종목은 그래도 잘 안 죽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런 이제 CXL 같은 이제 좀 1차로 좀 급등했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느냐 아니면 조금 뭐 찔끔 갔다가 빠지느냐가 이제 뭐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앞전 고점을 넘길 만한 어떤 뭐 강력한 모멘텀 네.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우선은 올해 초에 보면은 CXL과 HBM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6개월 내내 상승한 쪽은 CXL이 아니라 HBM입니다. 그래서 YC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그 예죠. 그래서 이제 CXL은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지금 이제 3월 달 거의 고점을 찍고 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가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CXL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구체적인 그 양산 계획이나 이런 행동,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차 상승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차 기대감으로 간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2차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특별히 액션이 없다 보니까 CXL 관련주들이 다 내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바로 CXL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네오셈의 테스터 장비가 삼성전자에 반입 예정입니다. 원래는 6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CXL 관련주는 이제 단순히 그냥 키워드, 뭐 뉴로모픽이나 이런 것처럼 키워드가 아니라 HBM처럼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에 멀티플의 실적까지 합쳐지면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고점을 넘어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엑시콘 오늘 한번 편입 한번 해보겠고, 자, 1차 목표가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3,000원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정고점 이상 볼게요. 어차피 1차 목표가는 단기로, 그러니까 단기로 보는 거고 2차 목표가는 이 종목이 이제 주도주가 된다면, 그러니까 CXL 주도주가 된다면 다시 정고점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35,000원 2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